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후 수습 국정 쇄신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서는 셈인데, 근데 이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한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너무 일단 타이밍이 늦었고, 네, 시기적으로. 총선 다음 날 정도에 나와서 대통령은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뭐 대변인이나 대통령 이 실장 정도가 좀 수습 방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늦으면서 또 언론 보도 또 다 나왔어요. 누가 할 누구 되나 이런 그 얘기까지. 카드 하나 하나가 아마 다 이 국민들 열통 받게끔 그 나와버릴 정도로 무슨 원희룡 얘기 나오고 권영세 얘기 나오고 장제원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내일 얘기를 한다 그러니 뭐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 이제 의료개혁도 이제 일방적으로 다 말해가지고 문다원반도 비난이 좀 있었고 그 기자회견을 한지는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년이 지나도록 기자회견을 추가로 시도하지 않는 것, 특히나 이 총선이 참패인데 이거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기자회견도 아니고 이제 또 이 국무회의면 또 본인이 그냥 줄줄줄 얘기한다는 건데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현재에서 가장 이 눈길이 가는 게 대통령 실장하고 총리인데, 그렇죠, 총리죠. 예. 그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좀 심각해요. 절대 이름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변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사람들을 후보로 자꾸 내놓는 건 무슨 심사니까요? 이럴 수 있는데 네. 최악의 카드를 깔아놓고 차악을 내세워서 이거라도 만족해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원희룡, 뭐 장제원, 뭐 권영세를 깔아놓고 김한길을 쓰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실장으로. 뭐 장제원보다는 그래도 김한길 네. 진짜 나타나진 않았으니까 배우만 있었지. 전면 책임은 없는 거죠. 일단 쉽게 얘기해서. 엄밀히 말하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친윤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뒤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김한길 씨는 늘 거의 정치권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 배회하면서 거국내각과 내각제 개헌을 엄청 하는, 주장했죠. 예, 네. 그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깔아놓고 김한길을 내세워서 혹시라도 이것도 거국내각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한 명 살기 위해서 그냥 나라 전체를 들쑤셔놓겠다는 건데. 가장 우려하는 건 저는 김한길 카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대치가 낮은 뭔가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 열거해서 분위기를 보다가 아까 말씀하신 차악을 선택하게 하는 구조라고 하셨는데, 근데 김한길 대표는 그 보수 정당에서 수용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뭐 말은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이 단일 임기를 지켜가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임기 전에 거국내각과 개헌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김한길을 쓴다는 얘기는 개헌으로 돌파하겠다는 얘기고. 개헌으로 돌파한다. 혹시라도 뭐 장제원이나 뭐 권영세 쓰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두 쪽 다 엉망 안 되는 길인데 이거는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길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인선을 한다. 그럼 국민적 시그널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는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한테 보내는 신호도 있어야 되잖아요. 야당한테 보내는 신호가 없어요. 야당한테 뭘 잘해보자고 나가는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김부겸 얘기 나온 거는 거 완전 야당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김부겸 씨는 물론 초대 총리 얘기 나왔었지만은 처음에 초대 총리로 야당의 선대위원장 뛴 사람을 네. 총리로 한다는 건 장난치는 거고.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좀 얘기가 나와야 될 사람이 유승민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름이. 유승민 정도. 왜냐하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여권 내 비주류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그래도 제동을 걸었던지 거기 희생당한 사람이 좀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야당 협치가 되는데 유승민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유승민 사실 저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 말미에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이 좀 와달라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당선된 신승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유승민 전 의원 왔다 간 거 아닙니까? 선거 유세 운동 지원하러.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진석, 이정현 이런 사람들 안 되죠. 지금 보면 총리나 비서실장 후보군이 다 뒤섞여 있어요. 거기서 그나물에 그 밥으로. 총리 정도는 뭐 꼭 김한길식이 아니더라도 거국내각
비슷한 이미지 있는 사람은 좀 해줘야 될 텐데 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김한길 씨는 거국 내각을 뒤에서 공작하는 사람이지 거국 내각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저는 대통령이 그러면 유승민보다 그러니까 김한길보다 유승민을 더 싫다는 신호입니까 이게? 아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뭐, 네. 뭐 김한길은 자기 가까운 사람이고 네. 유승민은 반대파니까. 근데 내일 뭐 그 인선을 발표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 내일 보면 내일은 그냥 말만 하고 또 인선을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 가지고 한번 들쑤셔놓고 알아보고 이 점점 이게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까 일로로 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대통령실장하고 이 총리가 그만두기로 했으면은 미리 이건 총선 전에부터 이미 이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서 신속히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러면 단 한 번도 총선 패배를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한 있다는 번도 안 얘기니까. 됐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또 시간 끌면서 또 국민들 속이는 일이 벌어져서 이대로 가면 점점 상황이 악화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유권자들의 지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보수 안에서도 상당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큰데 이런 사람의 바람들은 좀 어떤 방향입니까? 예를 들면 인선을 한다. 지금 이 보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조중동이 좀 분화된 것 같아요. 조중동이 좀 분화가 돼서 중앙일보가 아주 강하게 이 윤석열 정권 쪽을 비판하고 있고 한동훈 예. 비판하면서 조선일보는 이 한동훈 체제를 좀 살리려고 그러고 좀 분화가 됐고 대통령 비판하면서 장외 태극기 보수는 이제 한동훈한테 다 책임을 몰아버리고 있고 뭐 대통령을 지킨다 뭐라 그러는데 아니 뭐 보수가 아무리 지킨다 그러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는 현재 단일 대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책임론을 다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 궁금한 게 홍준표 시장은 지금 강력하게 한동훈 성토를 하는데 말은 말씀대로 장외 태극기 세력을 지금 상정하고 하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태극기하고 홍준표 씨가 좀 애매모호한데 한동훈을 무참히 까는데 한동훈 까는 내용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자꾸 까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름을 갖다 않을 대면 뿐이지. 한동훈 이름 빼고 윤석열 집어넣으면 그대로 해당되는 것까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저 보수 진영은 일단 한동훈을 무참히 까되 여차하면 이제 윤석열도 이제 버리겠다라는. 우는 한동훈으로 띄우지만 실제 내막은 윤석열도 세트로 묶인 것들. 홍준표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제 정광훈 집회에서 그냥 한동훈을 어마어마하게 깠는데. 어제요? 예, 어제 정광훈 강화문. 몰래 가신 거 아니죠? 예. 아니 뭐 기사도 잘 나오대요. 정광훈 씨는 서남당도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차이가 없어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래서 한동훈을 먼저 까지만은 상황을 봐서. 언제든지 윤석열을 버릴 수도 있겠다 보수에서는. 보수 역시도 지금 그런 태세가 돼 있는 거다. 일단 윤석열이 보수 쪽에다가 자리 준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보수가 원래 윤석열을 선택한 거는 문재인, 조국, 이재명 감옥 보낼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안 못했고 선거까지 참패했다가는 뭐 이건 뭐 도저히 보수가 윤석열. 그럼 아까 이제 물망에 올랐던 분들을 보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권영세, 원희룡 이런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봅니까? 원희룡은 좀 보수에서 좀 가깝죠. 원래부터. 원래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집회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애 보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장애 보수는 원희룡이나 나경원하고 좀 가깝죠. 그럼 원희룡이나 나경원은 예를 들면 나경원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나 총리 물망은 아니지만 뭐 당 대표를 트라이한다라거나 아니면 원희룡이 이제 비서실장 간다거나 이런 거는 보수 용인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원희룡은. 원희룡 가능하고 당 대표 선거 때는 아마 나경원이 나오면. 뭐 나경원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나경원이든 누구든 아마 이제 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하고 이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보수도 결단할 시기가 오겠죠. 근데 하나 더 이어가면 아까 말했던 김한길이나 우리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수용 가능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김한길식으로 이 개헌을 들어가면요, 그럼 보수는 용납 못할 거예요. 그거는. 김한길식으로 거국내각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원 집정제 간다. 이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보수 인사가 입각이 제대로 안 됐는데 김한길이 거국내각해서 야당한테 자리 내준다는 거는 지지자들은 용납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은 왜 그런 거예요? 유승민은 원래부터 안 좋았고 이제 보수하고 이제 탄핵 때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유승민 좀 좌파로 규정하고 있고. 근데 그런 맥락이면 대통령이 우리 보수 진영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원희룡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 진영만 해서는 안 되니까. 글쎄 원희룡 씨가
뭐 총리인지 지금 대통령 실장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 실장을 완다 했을 때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그럼 이번 이거 당장 걸려 있는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윤석열 집권 1년 5개월, 1년 10개월 동안에 정말 무수한 실정을 저질렀는데 거기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람을 해야죠. 네. 뭐 보수고 뭐고. 하여튼 원희룡 씨는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또 되면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그런 가안 중에서 우리 뭐 현대 정치를 보면은 그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원이 혹독하게 감사를 했을 때 이회창 감사원장을 총리로 기용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파격이었는데 이 정부는 그런 파격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영삼 씨는 이해창 정도면은 자기가 컨트롤 가능하다 생각해서 총리로 얹혔다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살아났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인사를 할 때 자기가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하는 거 봤을 때는 아예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 범주도 못 스타일이. 낸다. 예.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는 범주 내에서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까 거명된 사람들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하고 술을 안 마신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하는 것 같고 유일하게 한동훈 하나 있는데 이번에 틀어지면서 역시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안 되라고 이제 거의 그냥 확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그 실제로 그러면은 예. 이게 지금 답이 나오는 게 이 원희룡 씨가 술이 엄청 세요. 그 쌤이 인요한 같이 드셔보셨죠? 원희룡 씨 예. 어마어마 원희룡 윤상현 지금 이름 나온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주당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아니 그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원초적인 조건을 돌아가면 선거를 참패를 여당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간에 기용할 때 제일 조건을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 국정 운영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야당의 기호도 고려는 해야 되잖아요. 중도 유권자나 진보 성향 유권자들. 근데 그런 고려를 하면은 뭔가 그 사이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건 고려 안 할까요? 글쎄 이게 이번에는 특히나 총리를 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번은 초대 총리니까 넘어갔지만 예. 이번에는 태클 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희룡이랑은 100%안 되죠. 원희룡 지금 자꾸 섞여가지고 대통령실장하고 네. 총리하고 섞여 있어요. 제가 장전 총리 되겠습니까? 100%안 되죠. 네. 정준석 100%안 되죠. 이정 거의 안 되는 사람들 나고 안 되는 사람들. 권영세 주호영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